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출생하는 사주는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최상의 조합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부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재물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또 귀를 얻을 수 있는지, 자식 덕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덕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일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느 배경,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 어저께는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임수. 자, 임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는 것과 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수, 개수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되는 겁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양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높은 것은 뭐예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 낮은 것 있잖아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이 된다라고 하면 어두운 개념,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은 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집 밖을 양이라고 하면 집 안은 어떻게 됩니까? 음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동전 같은 거 보면 10원짜리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면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동전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쪽이 앞쪽이고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쪽이 뒤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0원짜리는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쪽하고, 그 뒤를 보면은 학이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인데, 학의 그림이 있는 쪽이 뒤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쪽이 앞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쪽은 어떻게 돼요? 양이 되는 것이고 뒤는 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기운도, 물의 기운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대비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내지는 깊은 개념, 좀 어떤 큰 물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 뭐가 있어요? 옹달샘 같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슬비 있죠. 이슬비라든가,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 내지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제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떠놓는 정화수 같은 개념 있죠. 우리 쉬운 말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데, 접시에 받쳐놓은 물도 이거는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 개념, 큰 강 같은 개념, 호수 같은 개념, 이렇게 좀 큰 물을 바로 임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굳이 바다, 강호수, 옹달샘 이런 것들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물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하고 임수의 또 같은 물이라도 특징이 다르죠. 개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제가 개수가 아니라 임수는 양수이면서 큰 물이기 때문에 제가 임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마치 쓰나미가 일거나 큰 너울이 일어서 이런 거 큰 파도 같은 거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량, 사람, 여러 가지 건물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런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수를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큰 물에 댐이 터져가지고 그 터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생태계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놓고 쓸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뭐한다? 조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약했을 때, 왕했을 때가 아니라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쓸 필요가 없겠고, 임수가 약했을 때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때는 뭘 쓴다? 인성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비겁인 수를 써가지고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죠. 근데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칠사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칠사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수는 왕했을 때 뭐예요? 칠사를 무토를 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로 기토 같은 경우 오늘 본 일간인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여기 써드릴까요? 개수는 왕해도 충분지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이 없다라고 하면 이는 뭐야? 무기토를 쓰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써놔야 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하면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무기토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때냐면 이것도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토를 써서 이거는 개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개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해월의 수가 왕할 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 때문에 개수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무토를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간인데 양간에 임간지에 태어났고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용신치용법이 뭐와 같다? 양간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특히 오늘같이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수가 무토라고 하는 양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토후 매금이 아니라 개수 자체가 매몰돼 버립니다. 흙이 많은데 작은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탁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시려고 물을 컵에다 따라 놨는데 안에 봤더니 약간 먼지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흙탕물 같이 뿌여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물을 못 먹죠. 그런 물이 탁해졌다라고 해서 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는 것이고, 무토를 잘못 보게 되면 개수는 매몰되죠. 당연히 무토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는 무기토를 봤을 때는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중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개수는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청자는 뭐예요? 맑을 청자에다가 징자도 맑을 징자를 씁니다. 맑고 맑다, 청징하다, 아주 맑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개수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티클만 있어도 개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잘 봐보세요. 개수일간들이 주변에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까칠하고 약간 히스테리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토를 봤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개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개수 일간이 이제 월령, 술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는 이제 월령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원령은 술월이 되겠죠. 자, 술월이 된 지도 이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오늘이 술월이 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하게 되면 경자년 병술월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한로가 지난 지 벌써 20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월이라는 것은 절기상 한로가 되어야지만 술월이 되는 것이고, 입동이 되게 되면 술월에서 이제 해월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역이라고 해서 인묘진이라고 보고요.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지금 신유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렇게 해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묘진은 동쪽을 뜻하고 목왕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요 계절은, 사오미라고 하는 계절은 이때는 뭐냐면 남쪽이 되겠고요. 남쪽이면서 이때는 화왕절이 됩니다.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은 이쪽은 서쪽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이쪽은 뭐예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때는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수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은 목왕절 동쪽, 사오미는 화왕절 남쪽, 신유술은 금왕절 서쪽,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왕절 북쪽이 되는데,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술축미죠.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에 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 요 축자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개를 갖다가 모아놓게 되면 뭐냐면 진술축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술축미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냐면 진은 동쪽이면서 봄이고요. 술은 서쪽이면서 저기 가을에 해당이 되고, 축은 북쪽이면서 겨울, 미는 남쪽이면서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다 그 계절의 끝을 나타낸다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넉사자에다가 끝 계자죠.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뭐예요?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는 여름의 끝이라고 사계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계월은 진술축명은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묘월이 토왕절인데,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신유술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만약에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해자를 본다거나, 진월인데 인묘를 본다거나, 미월인데 사월을 본다거나, 내지는 술월인데 신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왕절인데도 인묘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미월이 토가 왕해지만 사오가 있게 되면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 술월이 토가 왕하지만 신유를 보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 토왕절이지만 해자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다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다 적으셨죠? 자, 술월은 토왕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유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다시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지로 신유금을 보지 않았을 때는 요거는 토가 왕하다. 개수 입장에서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임에 불구하고 수 개수 자체는 임수와는 좀 다르죠. 임수는 큰 바다, 큰 강을 소화하기 때문에 월지에서 술토를 봐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술토를 보게 되면은 금방 뭐예요? 수가 고갈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월은 계절은 기온은 아주 차가워요. 저온이죠. 저온이면서 술토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건토가 됐잖아요. 마른 땅. 그래서 저온하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어떻게 돼요? 땅도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물기가 없으면 다 건조해지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생존하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말라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글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없는데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죠? 일단 개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경금 같은
이거는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금생수 하는 거죠. 금생수 해서 금은 개수의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정인이 될 수도 있겠고 편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개수 입장에서 신금은 편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는 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이 토국수해서 개수를 바로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이 있게 되면 토생금하고요,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금을 얻어서 약한 개수일간에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만약에 개수가 있어서 금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게 되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시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억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이 있게 되면 목이 토를 이렇게 억제해서 토가 개수를 갖다가 파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으로서는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생주해주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게 되면은 사주 전반이 안정적이고, 또 뭐예요? 또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인성이니까, 인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뭐 공부도 잘할 수 있겠고, 머리도 총명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상관인 간목을 써서 또 인성을 이렇게 파해서 용제파인이 되는 것이죠. 용제파인이 아니죠. 이거는 상관 제살이라고 하죠. 상관인 간목으로서 제살은 아니고요. 상관으로서 관성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죠. 임수였을 땐 식신제살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 입장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살이 아니고 정관이죠. 그래서 상관, 경관이라고 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간목으로서 정관을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파극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좋은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술토라고 하는 토는 어떤 토? 양토가 되죠. 대 양이니까 일단은 정자를 붙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 중에서 어떤 관성? 정자를 붙인 관성에서 정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왕하지만 개수 자체는 조금 약하죠. 관성이 너무 약하고, 관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고 해서 신약 어떻게 돼요? 관왕한 사주. 임수 같으면 저것이 칠살이서 신약 살왕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개수는 술토로 보게 되면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신약 관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죠. 신약해서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신약하면 그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나를 도와줘야, 수의 입장에서는 수원을 마련한다, 즉 수의 근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수해 주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관인 상생이 되는 이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기토라든가 무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이것은 정관, 이것은 칠살 나눌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신약 관왕이 아니라 사주 자체가 살중신 경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그냥 국세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은, 토가 예를 들어 지지로 한 점 더 있어도 이거는 관성으로 논하지 않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칠살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신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써서 이렇게
관인상생해주는 그런 국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관인상생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이 있으면 언젠가는 뭐예요? 개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개수를 시킬 수 있는 우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든다라는 차원에서 간목을 다시 얻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일지 밑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가 계묘 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묘가 술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묘술이 어떻게 됩니까? 묘술 합화가 되죠. 그러면 묘술 합화하게 되면 식신인 묘목하고 정관인 술토가 합해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묘술을 합화해서 재성으로 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술월에 개수가 약한 중에 묘목을 보게 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의 개수는 일단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어야지 내가 힘을 내서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얘도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 얘는 나를 극하는 신. 그래서 합쳐서 재성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작은 물은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 내지는 뭐예요? 비견겁진 같은 수가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다행히 연지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관인상생도 되는 그런 국세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때 병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 국세가 달라집니다. 이 병화가 생시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필요한 약신이 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병화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병신도 될 수가 있다. 약신도 될 수가 있겠고, 내지는 기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주만 놓고 봤을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좋은 신이다, 나쁜 신이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생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좋게 좋다라고 하면 약신 내지는 용신까지는 아니라도 희신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신으로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임자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경신신유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시가 됐을 때 이거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놓고 한두 개만 볼까요?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술월에 일간 자체가 약하고 묘까지 있기 때문에 묘술 합화해서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는데, 개수가 연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이제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더해서 겁재인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약한 개수가 임수의 도움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술과 묘가 있어서 굉장히 뜨겁고 메말릴 것 같지만 이렇게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신신유지 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술월이기 때문에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로서 뭐 해야 한다?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마찬가지예요. 경신시도 마찬가지고요. 신유시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근데 신유시는 약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수, 이것도 신의 뿌리를 두고 신중 임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 투출을 해서 생수하고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신이 아니라 신유가 됐을 때는 이거는 묘유상충이 된다. 묘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묘술 합이 깨져버리고 묘목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묘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상해를 어느 정도는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수 자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유금의 생주를 받기는 어렵지만 신금의 생주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경신시에 비해서 신유시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일시롭게 상충하는 생신은 어떻다? 작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갑인 하나만 볼게요. 갑인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묘술합에다가 갑인 상관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자수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 인목에 뿌리를 둔 병화, 목의 생주를 받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고 매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차고 건조하다라고 했는데, 병화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 기운이 차진 않습니다만 매우 건조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개수가 말라서 고갈될 우려가 있죠. 이런 경우에 자수가 있어서 뿌리가 주지만 사주 전반이 어떻다? 이 경금으로서 생주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은 파국돼서 용도가 없죠. 그러면 사주가 일간이건 왕한 사주가 아니라 일간은 약하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화를 용신을 쓰면 안 되고요. 이때는 금수를 용신을 쓰고 대운 자체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임자시라든가 경신시, 개해시와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정사무호, 기미시 이런 경우에도 화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무호시, 기미시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매우 매몰되거나 탁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병화는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한다 하기보다는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병화의 작용이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저 같으면은 경신시 정도 잡아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개수 일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또 어떠한 대운을 간다 하더라도 개수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이 대운은 해자 대운이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얻고, 이 대운도 신유 대운이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뒤로는 대운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년 20대 이후를 생각해서 봤을 때는 저는 경신시, 신유신 안 됩니다. 무유충하기 때문에. 개시, 임자시는 나쁘지 않지만 개수의 특성은 금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